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양도세 관련된 거는 이제 거의 8년 작용이죠. 8년 작용에서 기본적인 요건. 뭐예요, 일단? 농어민이 제촌 작용해야 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농어민이 제촌 작용을 몇 년 동안? 8년 작용이니까 8년. 그것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면이 되는 거지.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거예요.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양도세가 얼마가 감면되냐면은 1년에 1억 원, 5년간 2억 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억 원에 팔았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거기서 2억 원 세금 내야 되네? 3억 원 남았어. 7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3억 원이 남았죠. 그럼 1억 원 빼주고 나머지 내는 건가?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라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세액 감면. 다 계산할 거 계산하고 계산 다 끝난 다음에 남은 세금이 1억 원. 그럼 꽤 커요. 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간 2억 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은 나눠 팔면은 좀 연으로 나누는 거죠. 올해 팔고 내년에 팔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땅은 한 먹이 팔아야지. 근데 필지가 이제 요렇게도 있고 뭐 요렇게도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죠? 요거 좀 팔고 그다음 요거는 내년에 팔고. 근데 같이 있으면 좀 이게 힘들어요. 한 번에 팔 수밖에 없어. 자를 수도 없고. 세액이 그 정도 1억씩. 실질적으로 이제 혜택은 1억 1000이 되죠. 지방세까지. 그리고 농특세나 이런 건 전혀 다른 세금 없으니까 1억 1000만큼 혜택 보는 거고 5년간 2억 2천을 혜택 보는 거고요. 제촌작용 의미는 이제 농기 소재지의 거주,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거주하거나 연접 아니면은 직선거리 30km 들어갔죠. 직선거리 30km 다 들어보셨죠? 연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붙어있는 거. 나머지 연접된 도시가 뭐 있죠?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함양, 곡성이요, 구례, 임실도 붙어있어요. 순창도 붙어있어요. 이게 연접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군구 보시면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면은 여기 끝에 있으면은 그거랑 연접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끝에 이제 구례 군이다. 남은 시. 그다음 뭐 무슨 군 있죠? 그럼 연접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지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여기 지역과 저기에 30km 이내의 직선거리.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직접 경작 이게 중요해요. 직접 경작이라는 의미는 뭐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뭐 심을 때나 벼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벌초할 때나 예초할 때나 이런 것들 인부 써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두 이제 거기 좀 심어달라고 그죠? 기계 해갖고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보시면 자기 노동력의 얼마예요? 2분의 1 이상. 이게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어쨌든 주로 내가 다 했고 내가 주체가 돼서 했다 이런 의미고 실제 이제 임대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임대 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기계가 다 하잖아요. 예. 기계를 하고 기계 쓰는 값을 정작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원수는 별로 할 거 없던데. 하실 거 없으세요? 그래도 많으실걸요? 예초하셔야 되잖아요. 심을 때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비 오면은 또 가봐야 되고. 네, 비 오면 가봐야 되고.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안 하실 거예요? 아니, 하긴 하는데 일하는 거는 네. 기계가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 심는 건 하는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대표자다.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일을 한 사람들 다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 감독을 하고 이 논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이라는 의미는 세법 여기서 말하는 걸 말씀드려보면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그리고 판례가 뭐가 나냐면은 나 공무원인데 저녁에 나 다 경작했어요. 밤에 무슨 경작을 해요, 그죠? 근데 밤에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제가 강의하다 보면 물어보면 밤에도 해요. 네, 하기가 일단 가능한데 이제 6시 이후에 밤에 할 때도 있죠. 근데 밤에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들은 밤에 무슨 일을 하냐고 불 켜놓고 무슨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그 출퇴근 시간 똑같이 그 시간 안에 보통 다 오전에 끝나시죠. 빨리 나가시고 오후엔 뜨거울 때는 안 하니까 비 오면 이제 들어가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했느냐. 내가 일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뭐예요?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보험 가입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자기 노동의 2분의 1 이상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법관이, 대법원이, 법관이 판례를 낼 때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자격 기간은 당연히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고 중요한 여기 있죠. 소득이죠. 소득 금액 그리고 사업 소득 금액과 총 급여가 얼마예요? 3,700만 원 이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3,700만 원이라는 규정. 근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3,700만 원 기준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법에는 있긴 있는데 그럼 뭐 법 왜 써놨냐? 그럼 거기다가는 다음 단계로는 자기노동의 2분의 1 이상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7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게 총급여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이 돼버리면 어쨌든 사대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 돼서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디 일하고 계시네요. 무슨 농업인이시고 무슨 경작을 하셨어요. 조사관 입장에서. 아니 뭐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셨는데요? 그럼 자기 노동의 2분의 1 이상 안 되겠죠. 그럼 경작 기간에 빠지겠죠. 판례가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저는
수임을 안 해요. 해줄 수도 있겠죠. 뭐 법에 있으니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대분과 있거나 뭔가 이제 계속 일을 하시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 이기기도 힘들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돼.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 기준에. 그리고 8년 자격 받으려면은 이미 내가 받을 마음으로 미리 소득을 안 만들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카드 내역도 그렇고 카드 내역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 남원시에 있는데 경작을 해요. 근데 내 카드를 저기 서울에서 쓰고 있네. 나는 이제 남원시 거주자로 됐는데 카드 결제 내역이 다 서울이야. 뭐지 이 사람?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카드는 그럼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본인 카드로 본인 써야지. 남의 카드 쓰면 안 되잖아요. 세무서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경작 안 하신 거네요. 병원비 기록. 병원 기록이 다 서울에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좀 중요한 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과를 계속 하던 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이상이 생기면 서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래요? 왜냐면 병원 기록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주로 쓴 카드가 여기 있으시고 서울에서는 그때그때만 잠깐 가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병원 기록도 다 세무서에서는 본다. 기본적으로. 뭐 뻔한 거예요. 병원 기록 당연히 보는 거예요. 병원 어디 갔다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돈의 흐름을 찾아가는 거니까. 무섭죠? 또 어떻게 보면. 계좌 나갔네요. 어쨌든 병원 기록까지 볼 수 있다. 의무 기록 이런 상황을 봐서. 어쨌든 8년 작용을 해야 되고 본인이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혹시나 이제 이런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면 못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예. 그 부분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은 일이 있어서 여기로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8년 작용이니까 본인 명의인 사람이 그냥 있으면 상관은 없죠.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사람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부부는 별산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부가 뭐 떨어져서 막 결제해서 상관없어요. 본인만 명의자만 여기에 있고 내가 작용을 했으니까 또 이제 필지별로 관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상관없으신 거죠. 예, 사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참고는 되겠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명의만 본인 명의면 본인이 책임해서 본인 그 자료만 맞으면 돼요. 반대로 8년 작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 자료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감면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다 있어요. 이제 농협에 다 이제 자료는 있겠지만 비료나 이런 것 내역들 우리가 지원 받은 것들 다 내역은 다 있지만 이제 그래도 그 이외에 뭐 이제 또 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 이제 부가세 환급 받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자료를 오히려 보관하셔야 됩니다. 농업 일지를 뭐 쓰신다거나 그것까지는 힘들겠지만 뭐 농업 일지라고 뭐 별게 있나요? 오늘 뭐 했다 이거 끝. 그런 식으로 뭔가 기록을 해놓으신다거나. 반대로 이제 이런 감면을 받으려면은 자료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불이익을 안 받아요.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카드 그냥 저기 서울에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해서 다 이거 하나로 안 된다 판단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싸움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무조건 과세하려고 할 거고 아닌데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판단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면 한도는 5년간 2억, 1년간 1억. 상속받은 농지. 여기 되게 중요해요. 상속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8년 작용만 하면 8년 작용을 하고 사망을 했어. 부모님께서.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8년 작용하고 내가 이제 8년 이상 작용한 다음에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3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8년 작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3년 안에만 팔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예요. 8년 작용만 부모님이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증빙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후에 상속이 일어난 다음에 그 농지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처분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세액이 1억이 감면되고 5년간 2억이 감면되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이제 농지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일단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3년 안에 팔거나 아니면 뭐 개발되거나 이러면 이제 5년 안에 팔거나 뭐 세금 많이 내도 뭐 더 많이 쪘어 하면 나중에 팔아도 되죠. 이건 이제 그때그때 고려해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 자, 작용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여기 중요하네요. 양도할 때까지 몇 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양도일 현재 뭐면 작용하고 있으면 양도일 당시에 작용 안 해도 8년만 작용하면 된다. 대신에 작용한 사실을 내가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 8년 이상만 했는데 딱 8년만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혹시나 7년 하고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1년만 경작하시면 되지. 이해했어요? 1년만 경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지. 회사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휴직을 해서라도 혹시나 내가 이 양도 차이 크다. 나 지금 막 육아휴직 내야겠다. 1년 경작하고. 소득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작했다.
이거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라도 감면을 받으려는 거죠. 세액 감면 1억이면 엄청 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서 경작 기간으로 본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8년 이상 경작하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추후에 3년이 지났어. 어떡하죠? 세금 내야 되나요? 내야죠. 3년 지났잖아. 3년 이내에만 제가 감면된다고 했잖아. 1억까지. 3년 지나면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돼? 그 후에는 1년 이상만 내가 경작을 하면 감면을 해줘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굉장히 이제 이게 엄청난 혜택인데 1년 이상 경작을 하면 연결이 돼요. 연결. 딱 멈췄던 게 기존에 부모님께서 8년 이상 경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7년 이상 7년 경작하고 했으면 어쩔 수 없어. 1년 경작하고 그냥 바로 이건 연결 안 돼요. 8년 경작해야지 연결되는 거고 7년 경작하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몇 년 더 해? 안 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8년 이상 경작한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나중에 혜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8년을 경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이상 팔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가능하죠? 8년을 제가 했다는 사실이 서명만 하시면 되죠. 어찌됐든 예. 조사해보고 뭐 되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처럼 농업일지를 쓰신다거나 더 철저하게 왜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1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스스로 챙겨야죠. 그래서 여기 그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게 양도일 현재 작용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이게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바뀌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지로 바뀌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도 당시에는 농지는 가능하지만 양도 당시에 이게 잡종지거나 대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농업인이 농지를 제촌 작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농지를 양도하는데 양도세가 면이지 대지를 양도했다?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뭔가 정리가 되셨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제 상속하고 이게 연결되면은 증여랑 이런 거 이제 연결되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제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일 현재는 작용하지 있지 않더라도 농지는 해당되어야 한다.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보시면 매매 계약일 당시 농지 여부 판단한다. 여기 보시면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돼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사업인정 고실이 된다거나 뭐 수용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양도일은 이렇게 뭐 당연히 돈 끝난 날이거나 등기한 날이겠죠, 그죠? 돈 다 준 날이나 잔금한 날이거나 등기 접수한 날이거나 그죠? 넘긴 날, 양도한 날. 여기 보시면 아까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하고 있을 경우는 보시면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은 그냥 실제 농지인 거, 계약일 당시 아까 얘기했던 거, 농지였던 거 얘기하는 거고 휴경, 일시적인 휴경도 농지일 양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농지가 근데 잡종지나 대지로 바뀐 경우 아니면은 창고, 뭐 공장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 용지나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어쨌든 결국은 보시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면을 받고 뭔가 혜택을 보려면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의 잠자는 아무도 안 해줘요. 했는데요? 안 돼요. 서류로 반드시. 그리고 나의 자취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카드 내역, 의무 기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놔야 다 조회를 해보니까 계좌 내역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희한했던 거, 제가 이제 특이했던 판례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뭔가 다툼이 있었나 봐. 항상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얘기가 나오면은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장용지도 축사에 해당하면 또 이게 가능하긴 한데 아무튼 요거 조금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용지로 볼 수 없다. 이건 이제 옛날 얘기긴 한데 무슨 일인 거냐면은 이제 옥수수를 이제 농업인으로서 이제 경작을 해서 뭔가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해서 어쨌든 제촌 작용 뭔가 스스로 경작을 해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를 한 게 아니라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옥수수 자체가 공장의 원료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목장용지가 이제 이 농지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뭔가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은 부모나 자녀나 아무튼 관계된 사람이 이런 이제 사료 공장을 하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당한 좀 특이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임야 같은 경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저한테. 특히 이제 아까처럼 밤나무가 좀 유력한데, 밤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실을 수확 목적으로 과수원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 자체가 농지는 아니지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위성 사진을 봤을 때 밤나무가 척척척 이렇게 잘 심겨져 있고 여기는 밤나무라고 딱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지역에 한해서는 농지가 되는 거예요. 임야 전체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임야가 얼마나 넓은데, 그죠? 8년 작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지만 그 임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농지로서 사용을 했다. 밤나무를 딱 생산한 지역만큼은 8년 작용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또 실질적으로 따지긴 하는데
실질을 사실 형식적이 안 맞으면은 실질을 소명하기가 더 어렵겠죠. 반대로 그죠? 임의한데 여기만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위에 다 막혀 있는데 밑에서 조그맣게 여기 뭐냐 버섯 재배했는데 다 농지다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이제 보여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수매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갖고 계시고 쌀 수매하잖아요, 그죠? 쌀 수매해서 팔기도 하잖아요, 그죠? 팔았을 때 예를 들어 뭐 기관에다 팔았다, 농협에다 팔았다 이럴 때 해버리면 그건 수매한 가격도 거꾸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8년 자격 특히. 예를 들어 내가 감면 받고 싶으면 수매했다, 쌀 생산해서 팔았는데 한 거잖아요. 결실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매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없으면 그냥 뭐 끝나는 거지만 경작한 걸로 인정하면 되지만 자 그다음에 취득세는 이제 참고 삼아 나눴어요. 참고하시고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상속이면은 한 3% 정도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이 이제 농지 같은 경우 농지를 예를 들어 그러면 보통 3%. 근데 이제 보시면은 내가 이제 작용을 했던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나요. 작용을 했던 거는 뭐예요? 2년 이상 작용했던 거는 농어민이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면을 받게 돼요. 그렇죠? 농사를 이제 짓게 되면. 근데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이제 해버리면 작용을 안 한 거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 거보다 낮지만 한 2.5%.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3% 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이고 근데 매매에 의한 취득은 이 정도 3.5% 정도, 4% 정도, 4,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용을 했다 하면 오히려 감면을 받는 제도가 있다. 어쨌든 작용이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택은 뭐 워낙 이제 다양하니까 보시면은 자 대지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처럼 대지로 바뀌었어. 그럼 다시 또 농지로 바뀌어놔야지 이제 감면이 되거나 8년 작용이 되거나 농지인 상태여야 돼요. 특히 취득록세는 더더욱더 취득 시점에 농지여야 된다. 이제 8년 작용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뭐예요?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 8년 이상 농지. 그다음에 이제 뭐 3,700만 원 이상 뭐 사업소득 금액 3,700만 원 이상 작용기간 제외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소득이 있으면 어렵다. 근데 이제 가능은 한데 어쨌든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다른 내역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실제 경작을 했다면은 모르겠지만 경작을 안 했다면 어렵다는 거. 다들 이제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돼요? 되긴 되죠.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외의 사실들을 다 사실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을 때 뭐 실제로 경작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 자료 만들고. 근데 아까처럼 시간,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안 돼버리면 판례가 안 되는데 세무공무원이 해주겠어요? 판례가 안 되는데 싸워도 어차피 이기는데. 양도세는 됐고 본인 책임하에 아까처럼 설명드렸듯이 본인 책임하에 경작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비료, 임금 등 그런 거 지출 내역.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이 생계 유지하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가족이랑 같이 했다 하면은 생계를 같이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생계를 유지하고 항시 거주하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경작한 거. 같이 살아서 경작한 경우. 그리고 실질에 따른다. 공부상은 당연한 거고 공부상은 당연하고 실질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 대토는 이제 좀 4년 이상이죠. 4년 이상 하면 우리가 대토하는 거. 대토는 이제 참고 삼아 넣어놨고 대토는 이제 양도세 우리 8년 작용과는 달리 차이점이 4년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선 양도 후 이렇게 가능하고 선 취득 후 양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대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감면율이 또 달라요. 감면액이 달라요. 1년 이내 얼마였지 아까? 1년 이내 1억, 5년 이내 2억이었죠. 근데 대토는 1년 이내 1억, 5년 이내도 1억. 1억밖에 안 되는 거. 대토는 그렇다. 똑같아요. 1년간 1억, 5년간 1억. 그리고 사후관리가 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사후관리 있다는 거.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또, 자, 영농자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